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종목 다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좋은 거를 사실 좀 잘 알죠. 특히나 대형주들이라면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잘 알아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이 또 대형주 위주로 많이 좀 자금들이 몰리면서 코스피를 지금 진짜 3100 이상으로 올려다 놨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3100포인트 이상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많이 내줬는데, 그 중에서 약간 억지스럽게 따라간 종목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기라든지 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전망도 좋은데, 물론 진짜 우리 연말의 어떤 목표치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냉정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겠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야, 뭐 굉장하죠. 삼성전기도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자, 굉장합니다. 신고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 항상 매일 보실 것 같아요. 매일 보는 종목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삼성전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7,2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모멘텀이 좀 많죠. 특히나 이 주가라는 거는 보통 어때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원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증권사 쪽에서 11만원까지 잡은 데도 있지만, 일단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만원에서 9만 1천원 이런 가격대를 조금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수준까지 지금 거의 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못 가냐? 그렇진 않죠. 올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를 잡을 때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저 멀리 보고 막 2030년까지 얼마, 이것도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한 해에서 두 해 정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이 좋겠고, 산업의 흐름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목표가를 산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가 산출이 되면요, 그 산출된 가격과 지금 보시면 이거를 현재 이 구간, 지금 현재 이 구간,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죠. 코스피가 지금 3200포인트 이상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목표치가 언제까지예요? 2021년 말까지라고 우리가 목표를 좀 잡았었는데, 이게 지금 1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만 해도 1월 20일인데요 1월, 그러니까 6거래일 만에, 단 6거래일 만에 이거 목표치를 달성을 해버렸어요. 그럼 남는 시간이 붕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 6일 만에 연말치를 한 번에 돈을 번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시장은 건전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악화라든지 악재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떤 목표치까지 거침없이 달려온 이런 시간들을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접근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신규 접근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조정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근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분할 대응이라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나눠 사면 돼요. 내가 이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넣겠다. 1000만원 넣는다? 그럼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사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한 번에 사서 이 힘든 시간들을 다 거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냐? 이것보다 차라리 300 사고, 300 사고, 400 사고,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그쵸? 안 오면은, 오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안 오면 여기서 반등하면은 중간에라도 한번 여기서 소폭도 조정 나오면 이런 데서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분할 매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 놓고서 사놓고서 빠지니까 막 벌벌 떨어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로서 대응하면 됩니다. 아니, 막말로 한 번, 두 번 해서 두 번째 거지 샀는데 세 번째 살라니까 못 샀어요. 근데 두 번 찍고 완전 초급등에 아까워요? 이게 아까워서 그렇죠. 이 400만 원을 더 넣지 못했다라는 게 아까워서 가지고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오히려 이런 효율적인 분할 매매 같은 방법들, 왜냐,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와버렸기 때문에 좀 건전한 휴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이제 컨셉만큼이나 조금 충족해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4분기에 휴대폰용 부품 재고 조정, 그 다음에 여러 비용으로 좀 반영이 돼서 그 영업이익이 좀 급감하는 안 좋은 전례가 좀 있었는데,
4분기는 이제 미리부터 좀 재고,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그렇죠? 통상 4분기 때에는 그런 재고 조정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2020년의 4분기는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재고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왔기 때문에 산업 전반으로 이런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견조하게 가동률이 좀 유지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1분기부터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어떤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 한 번씩 같이 좀 살펴볼게요. 벌써 막 설레죠? 하지만 제가 좀 특별한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21년은 1분기부터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 갤럭시 S21 시리즈가 통상보다 빨리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삼성 전기의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MLCC 통신 모듈, 패키지판 등의 출하량과 가동률이 상승해서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3,050억 원대로 대폭 또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판매가 이루어져 봐야겠죠. 혹시나 갤럭시 S21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여기서 직접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봤어요. 물론 진짜 이건 아직 100%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미국에서 이 갤럭시 21에 대한 어떤 사전 조사를 좀 했는데 63% 정도가 나는 이걸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물론 한국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이 캐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규모와 우리나라의 규모가 좀 차이가 좀 큰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신할 수가 없거든요. 사전 어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죠? 갤럭시 폴드 1 때 대비해서 개선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미 이 핸드폰이 뭐 단순하게 접었다 폈다는 게 혁신적이어서 이걸 떠나서라도 저도 지금 써보지만요. 이 성능 자체가 이렇게 하면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고 아니에요. 진짜 실제 그냥 써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제 손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딱 쓰면서 와, 그동안 핸드폰하고 뭐 당연히 큰 차이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기본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좀 들어요. 카메라도 상당히 좋고요. 이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스피커 또한 굉장히 출력이 좋아서 저는 이 핸드폰을 지금 좀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휴대폰을 제가 굉장히 자주 바꿔요. 1년도 안 돼서 한 번씩 바꾸는데 이 핸드폰을 당분간 이거를 제낄 수 있는 휴대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오히려 이 핸드폰도 저처럼 이렇게 만족도를 느끼는 것처럼 사전 예약도 굉장했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이 굉장했기 때문에 출시도 다소 좀 미뤄졌습니다. 재고 확보가 안 돼서 생산을 좀 미뤄져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도 오히려 고마진 제품, 아니 고마진이라기보다는 고가의 제품인데도 그렇게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실적을 또 기록할 수가 있었겠죠. 모바일 사업 파트에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이 좀 살짝 그렇단 말이죠.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출시된 건 좋아요. 좋은데 살짝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매번 또 실적 그 스펙 면에서는 단말기의 스펙 면에서는 굉장히 또 항상 새로운 수치다라는 걸 언급을 좀 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번 판매량은 모르겠습니다. 팔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분기부터 하여금 이런 좋은 내용들을 뭐 발표는 해줬는데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실적적인 부분 같이 좀 놓고 해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 전기 또한 앞으로 좋아질 것 21년 1분기에도 이런 잭팟이 터질 것 이런 거에 대한 게 사실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보유자분들을 매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보유자분들을 매도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가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솔직히 살짝 좀 조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조금 조정을 받고 가보거나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살짝 좀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애매해요. 진짜로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밸류상 비싸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인 과열이 되어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포지션에 신규로 접근한다?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안 들어가요.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1분기에 대한 저것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유자분들은 안 들고 갈 이유는 없죠. 보유자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맞지만 신규만 잠깐 좀 보류하자. 좀 지켜봐 보자. 그래서 잠깐 쉰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주식은 반드시 조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적인 그런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한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계속된 어떤 이런 신고가 행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종목인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래서 덥석 그냥 뭐 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이 망하겠냐 하면서 그냥 막 매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시기에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G 세대, AI 시대, 인공지능 세대,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완전 자율주행 이러면은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갈 때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요.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몇 배로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결국 어디서 나와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타 기업들이 또 위탁 생산을 하다 보면은 또 파운드리,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 우리 위탁 생산 쪽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계도 계속해서 전망이 더 밝은 것도 있고, 그래서 TSMC가 1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뒤따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뒤따라가는 과정에서도 TSMC와의 격차를 계속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설비 투자, 뭐 이렇게 시설 확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해주면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매수한 단가로부터 파란불이 최대한 덜 찍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시는 게 맞고, 좀 이렇게 하여튼 템포 조절만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 한번 또 추천주를 언급을 좀 해드리면, 매 하루에 이제 그날 영상에서는 좀 비슷하게 추천을 최대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세원 추천 드렸었죠. 세원 어쨌든 우리 한 14%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한 16,000원에서 16,500원 목표로 좀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4,000원을 손절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세원, 그렇죠? 17%대에 우리가 수익 실현 VIP 회원님들도 같이 했었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한 5%대, 그 다음에 뭐 DNC 미디어 같은 것도 우리가 오늘 20%대에서 일단은 한번 익절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오던 종목인데 일부분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세원 보시면 12%대도 있고 5%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익들이 차곡차곡 좀 쌓여가면은 좋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NC 미디어 여기 이렇게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200% 이상 이렇게 좀 받고, CJ 제일제당도 30%대, 현대차 40%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하셨어요. 우리 회원님 일부 중에 리딩 이후에 매도 수익이 1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쭉쭉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죠. 자, 우리 VIP님들께 포트를 좀 아주 알차고 진짜 좋은 종목들로 구성을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일단은 대덕전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셀도 사실 아직도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업종 자체가 약간 투심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콜마비 NH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배열 이제 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배열 시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VIP님들 두 자릿수 수익률 보고 있지만, 이 종목도 정배열 진입 후에 이렇게 또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매매했던 후성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 시도 이후에 큰 시세가 나왔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이 정배열을 시도하면은 또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도 정배열 이후에 시세 나오고 있고, 자, 아무튼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패턴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차트는 이제 심리를 뭐 했다? 도표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시면 충분히 저는 또 우리 앞으로 콜마비 NH도 실적적인 부분, 애텀이랑 린티 아시죠 여러분들? 그쪽 관련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충분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려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00억 원대에서 2020년 1100억 원대로 껑충 뛰죠. 그러고 나서 2021년마저도 1500억 원대까지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PER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올해 말고 내년까지 놓고 보더라도 현재 주가로 PER로 따지면은 이제 한 내년 멀티플 10배 정도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최근에 지난주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아니죠, 월요일까지 조정받았죠. 월요일까지 조정을 받고 조금 아직 크게 반등은 나오진 않았지만 종목들 아직도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수장이 너무 장사꾼 같아서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시장에서 돗자리를 깔고 있어야 될 그 종목들이 있어요.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한 팩트입니다. 같이 준비하실 분들 오시면 돼요. 저랑 같이 매수해서 좀 들고 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가입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유튜브로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아직 시장 대비해서 못 간 종목, 아직 업사이드가 더 큰 종목 지금부터 모아가자고요. 아직도 우리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단가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또 푸근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